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동동까지. 지금까지가 아니라 동동까지는 해야지. 왜 하윤이 좋았다가 실망하니 갑자기. 그러면 안 돼. 양심 있어야지. 자, 오늘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수업 더 길게 할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게 조금 걸리거든, 동동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될 건 제대로 하고 가야지. 알겠지? 이왕 온 김에. 자, 우리 동동 볼 건데 이게 최초의 원령체 노래로서 큰 의미를 가져. 원령체라는 건 뭐냐면 1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은 어떻고 이런 노래가 원령체야. 그럼 1월부터 몇 월까지 있어야 돼? 12월까지 있는 거야 쭉. 그래서 여기 나와 실제로 정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총 연이 몇 개여야 돼? 12개 세봐. 몇 개야? 몇 개야? 13개야. 그치? 왜? 1년 이상한 애가 하나 꼈거든. 1년 이상한 애가 꼈거든. 이거 뭐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왕실편입. 구전대다가 왕실편입 때는 증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최초의 원령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배워. 또 이 세시풍속을 담고 있어. 이 원령체에서 세시풍속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 이 세시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 달 몇 월이니? 5월이고 5월에는 별 이벤트가 없는 것 같고 2월 14일 무슨 날이니? 선우야 모르니? 다 아는 거 아니야? 하윤아 무슨 날이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이거 나만 아는 거야? 너희는 이제 발렌타인데이 안 하니? 3월 14일 뭐 화이트데이, 그렇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런 게 있어. 한 20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200년 후에 11월 11일이야. 누가 빼빼로를 주고 받겠니? 그런 풍속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겠지. 자, 그러면은 그 200년 후에 학생들이 역사책을 막 배워. 야, 200년 전에 사람들은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았대. 역사책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어. 역사책은 뭐 나와 있어? 야, 12월 3일에 내란 일으켰대.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대다수는. 그치? 야, 내란에 실패했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11월 11일에 빼빼로 주고받고 2월 14일에 뭐 초콜릿 주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렇게 특정한 날을 정해서 뭔가 문화적인 공동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세시풍속이라고 그래. 알겠지? 잘 몰랐으면 잘 적어놔, 정리해놔. 세시풍속이 뭔지. 그래서 이 세시풍속은 뭐로 볼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문학 작품들, 혹은 지금은 이제 드라마나 유튜브가 되겠지. 그러면 그때 200년 후에 지금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살았는지 보려면 이 당시에 창작된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 그런 거 하고 살았구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때 사람들 이때는 뭐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연구의 대상인 거야, 이런 글들은. 이해됐니?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들 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적어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최초의 원령체고 세시풍속이 들어가 있는 게 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분명히. 나중에 안 배웠다고 하지마. 잘 적어놔. 알겠지?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것만 적지 말고 필기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정리하고 적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스스로. 그 요약을 스스로 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펜 움직이면서. 자, 동동은 의성어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의성어, 의태어 구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거 시험 문제 내지 않아. 대신에 이거를 다 그냥 퉁쳐가지고 뭐라고 불러?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다 라고 얘기하지. 의성어, 의태어 구분하는 건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하는 거야. 그때 했으면 돼. 자, 동동, 이게 북치는 소리거든. 북치는 소리. 이런 게 제목이구나. 넘어가자. 이제 한번 보자.
이거 뭐 활용해서 연이 나눠져 있네, 그치? 또 뭐 있어? 후렴구 있네. 미안해. 후렴구. 아까 가시리에서 후렴구의 역할 한번 해봤었지. 복습 한번 해볼까? 한 명씩 대답해볼까? 선우. 응? 어떠가? 연 구분? 어? 잘 못 알아들었어. 아, 운율 좋아. 그래서 노래다, 그치? 운율을 형성한다. 근이. 컨닝한 것 같은데 컨닝하면 안 돼. 좀 외울 시간 줬잖아. 지승이. 상태적 안정감. 그렇지. 아, 좋아. 하윤이. 청각적 즐거움. 청각적 즐거움.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했었지. 복습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꺼내 놓을 수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봐. 알겠지? 머릿속에서 이 네 가지를 쭈루루 꺼내 놓을 수 있는지. 덕이란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후렴구는 이제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 덕은 곰배, 여기가 뒤거든.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 뒤에 신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덕은 누구에게 바치고, 일반인이 있으면 덕은 신에게 바치고 복은 앞 왕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왕과 신에게 바치러 오세요, 이런 뜻이야. 앞에 있는 거 임금. 덕이요, 복이요, 하늘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들을 바치러 오십시오. 좋은 거 다 누구 주래? 왕 주래. 괜찮니? 어떤 증거로 볼 수 있어? 왕실 편입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 왕실 편입의 증거로 볼 수 있어. 아으 동동다리 음성상징어 썼고 흥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1년은 실제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냥 갑자기 왕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뭐 이런 거야.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이 동동이 갖는 내용들이야. 정월 날인물은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잖아. 음력으로 1월 15일을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래. 1월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음력이야. 양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월대보름은 그럼 우리 요번에 설날 있었지? 설날 연휴. 그로부터 15일 후쯤이야. 정월대보름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월 중순 정도? 아니면 2월 말? 요쯤 되잖아. 맞니? 이번에 설이 한 2월 중순쯤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2월 말쯤 되겠지.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 괜찮니? 그러니까 정월은 한 그때쯤이야. 정월 날인물은 음력 1월은 날인물. 날인물. 아까 날잇은 했지. 냇물이야. 냇물은 아우 여음이 되겠네. 얼고 녹고 하는데 선생님이 방금 왜 그 음력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냐면 사실 지금의 1월은 제일 추울 때지. 그러면 물이 얼어있으면 계속 얼어있지. 그 시절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2월에서 이제 3월 넘어가는 시즌이야. 음력 1월은. 그러면 이제 막 뭐가 오는 시기? 봄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물이 얼고 녹고 막 추웠다 따뜻했다가 그러니까 막 물이 녹아가는 시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세상에 봄이 움트고 막 뭔가 추웠던 계절이 따뜻해지고 있어. 그런데 누리, 그 너희 누리 있지, 누리. 이름 중에 막 뭐 온누리 뭐 이런 누리 있잖아. 그 온누리가 온 세상이야. 누리가 세상의 수누리 말이야. 알고 있었지 이 정도는. 몰랐으면 잘 적어놔. 세상 온 세상의 한 가운데 나온 몸이 이 몸은 누구야? 화자야. 몸이 홀로 혼자 있구나. 아, 시적 상황을 알 수 있어. 혼자 있대. 이 시간 왜 썼겠어? 외로워서 쓴 거야. 외로워서. 왜 외로웠겠어? 이별했으니까. 원래 솔로인 사람은 외로인지도 몰라요. 혼자 있는 걸. 연애를 하다 이별해야 외로운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기분이 더 안 좋아. 뭔가. 왜? 막 이제 세상은 따뜻해지고 뭔가 물은 녹고 뭔가 푸릇푸릇해지는데 나만 혼자 있어. 나만 겨울이야. 나는 여전히 겨울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자연물과 내가 상반되어 있다. 자연물과 화자의 상황을 상반시키고 있다. 맞는 선지야. 그래서 이 냇물이 녹아서 내 기분이 더 안 좋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더 안 좋아. 쟤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 시간이 없어도 자세히 하고 갈 거야. 참고 우리 객관적 상관물 자주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는 거긴 한데 또 한번 해보자. 여러 번 하자. 참고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 객관적 상관물 첫 번째, 동일해서 기분이 더 나쁜 거야. 지승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잘 외우지도 않고. 아니지, 열심히 하고 있지 지승아? 아니요. 좋아, 당당하구나.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 선생님이 야, 공부에 너희 방해받는 삶을 살지 마. 이 깨달음을 얻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대학을 가서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 2월, 3월 이럴 때 이제 여자친구 많이 사귀거든. 남자친구 많이 사귀고. 그런데 잘 만나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별을 통보받았어. 지승의 기분은 어떨까? 기분이 안 좋겠지. 그렇지? 이제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저기서 개 한 마리가 혼자, 주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개 한 마리가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 강아지를 보니까 나랑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슬퍼졌어. 이게 동일시야. 감정을 심화시키는 애들이야. 객관적 상관물이. 알겠지? 기쁘면 더 기뻐지는 게 심화야. 나 같으면 이런 사례들도 잘 적어두거든. 나중에 까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사례까지 내가 다 적어주다 보면 시간 내에 못해. 잘 알아서 적어놔. 이런 게 동일시야. 근데 이 동일시 중에서도 더 깊은 동일시가 있어. 뭐냐면 이 동일시가 모두 감정이입은 아니야. 알겠지? 동일시 중에서 동일시가 이렇게 된다면 요렇게 감정이입. 감정이입. 동일시의 한 부분을 감정이입.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입은 동일시지만 모든 동일시가 감정이입은 아니야. 이 감정이입은 뭐냐면 개가 갑자기 멍멍 짖었는데 지승이 귀에는 이 개가 슬프게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저 개가 슬프게 우는구나. 실제로 슬픈 건 누구야? 지승이잖아. 근데 누가 슬프게 우는 것 같아? 개가 슬프게 우는 것 같아.
이게 감정이입이야. 내 감정을 쟤한테 투사하는 거야. 알겠지? 감정이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건 꼭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야.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감정이입이 아니야. 방금처럼 지승이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과 누구의 감정? 대상의 감정이 서로 같아야 돼. 걔도 슬프고 나도 슬퍼야 돼. 걔는 기쁜데 나는 슬프면 안 돼. 둘 다 슬퍼야 돼. 둘 다 기쁘거나. 또 슬프다. 운다도 괜찮아. 우는 건 슬퍼서 우는 거니까. 걔가 울고 있구나. 괜찮아. 감정이입이야. 이렇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돼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우리 감정이입이라고 봐. 그냥 동일 씨랑은 달라. 알겠지? 아까는 걔가 그냥 혼자 돌아다녀서 내가 슬펐던 거고, 이건 감정이입 아니야. 근데 걔가 슬프게 우는 것 같아서 슬퍼. 그건 감정이입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서 이제 지승이가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대부분 지승이 같이 솔로가 된 사람 집에 있는단 말이야. 집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이런단 말이야. 대부분 거리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 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겠지. 왔는데 다 연인들이야. 이 연인들을 보니까 어때? 더 짜증나. 기분이 안 좋아. 나랑 상반돼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잘 정리해놔. 사례 같은 것도 잘 정리해두면 더 좋아. 상반돼서 기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집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려.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하얀 눈이 내려. 혹은 비가 막 내려. 이건 지승이랑 상반된 거야? 아니면 동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떠한 상관도 없이 나를 기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더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어. 이해됐니? 오늘은 비가 내려서 기분이 왠지 울적하네. 더 울적하네. 감정을 심화시켰지. 비가 객관적 상관물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잘 정리해놔. 자, 그러니까 이 냇물은 상반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얘는 따뜻해지거든. 나는 아직도 외롭고 춥거든. 그래서 이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맞는 선지야. 이해됐니? 잘 정리해두고. 자, 2월로 넘어가자. 2월 보름에 2월 며칠? 보름은 15일이야. 2월 15일에 높이 켠 등불을 다호라는 같구나야. 뭐뭐 같구나. 직유법이야, 직유법. 등불 같구나.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우리 요거랑 비슷한 세시풍속이 있거든, 지금도. 뭐 있냐면 크리스마스 때 뭐 해? 등불 달잖아. 알겠지? 이때도 그런 특정한 시기에 등불 단 거야. 그러니까 높이 등불을 달았는데 나를 떠난 임은 마치 이 등불 같았대. 여기까지 이해되니? 높이 켠 등. 그러니까 이 등불. 등불. 이게 누구야? 임이야, 임. 2월 15일에는 얘네들 뭐 했었던 것 같아? 등을 달았던 것 같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막 등 여기 불 이렇게 예쁘게 하듯이 트리 꾸미듯이. 연등절이라고 그래. 왜 임의 모습 같아? 높이. 그래서 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비출. 요거 어디에 많이 나왔어? 요거 우리 창기파랑가 배울 때 많이 나왔잖아. 모습이구나. 이해됐니? 이제는 막 해석이 조금씩 되지.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의 인격이 어땠다는 거야? 참 좋았었어. (3월) 지나면 개한, 열리다. 피다 열리다. 만춘, 늦봄. 3월이 왜 늦봄이야? 지금 몇 월이야? 5월. 음력으로 몇 월이야? 지금 한 3월 정도 돼. 이미 이제 봄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지. 6월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름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5월은 거의 3, 4, 5 보통 그때를 봄으로 보는데 이제 봄이 조금 늦었지, 그치? 진달래꽃은 원래 초봄에 피거든. 근데 늦봄에 진달래꽃이요. 요 진달래꽃이야. 달래꽃. 남이 부러워할 요거 많이 나왔지 이제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진달래꽃 역시 임을 비유하는 시어야. 임의 아름다운 모습. 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그러니까 인품도 좋았는데 외모도 잘생겼나 봐. 그럼 뭐해? 나를 떠나갔는데. 그치? 그니야? 나를 떠나갔는데 뭐 잘생겼으면 뭐해?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고 진달래꽃 보니까 또 임이 생각났어. 뭐 멋있었던 우리 임. 4월 안 잊고 해석 잘 안 되면 잘 적어놔. 잊지 않고 안이 있고 아으 요거는 뭐 저기니까 여음이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 오는구나 꾀꼬리새가 무슨 일로 욕사님은 나를 잊고 사시는구나 꾀꼬리새.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야. 자, 꾀꼬리새는 철새거든. 그러니까 4월에 봄에 이제 거의 여름에 다가갈 때 늦봄에 꾀꼬리새가 매년 4월마다 와. 철새니까 비슷한 시기에 온단 말이야. 얘는 잊지 않고 왔어 4월에. 근데 임은 떠나가고 나서 다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꾀꼬리새니까 쟤는 오는데 우리 임은 안 오네. 이 나쁜 새끼. 기분이 더 나빠졌어. 객관적 상관물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동일시도 아니고 이거는 상반된 것도 아니야. 나랑 상반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더 나빠진 거야. 임을 떠올리게 했거든. 돌아오지 않는. 여기까지 됐니? 임이랑은 상반된 거지. 돌아오지 않는 임이랑은. 근데 나랑은 상반되지 않았어.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녹사님이랑 상반된 거야. 님이랑 상반된 거야. 나랑 상반된 거 아니야. 무슨 일로 녹사님.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 녹사. 뭐를 알게 됐냐면 이미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게 됐어. 이 녹사가 벼슬 이름이거든. 그럼 이 시대에 벼슬은 남자가 해, 여자가 해? 아니면 남녀 모두 해? 남자만 하지. 그럼 녹사님은, 나를 떠난 님은 무조건 남자지. 그러면 이 임을 기다리는 화자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평균에 맞춰서 생각하자. 알겠지? 평균에 맞춰서. 그래서 화자는 여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 녹사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이해됐니? 여기서 나는 화자야.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잘 정리해놔. 해석. 나중에 이제 해석 잘 안 되니까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돌아오지 않았구나. 얼마 전에 지났지. 5월 5일. 지금 양력 5월 5일은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 음력 5월 5일은 초등학교 때 이 정도는 배울걸? 너 이거 배웠어. 청포물에 머리 감는 날. 단오 배우지 않나? 배웠지? 단오. 나만 배운 줄 알았네. 자, 어쨌든 요 단오날 뭐 했대? 5월 5일을 뭐라고 불렀대? 이때는 수린날이라고 불렀대. 지금은 뭐라고 불러?
단오라고 불러. 아, 지금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알겠지? 이 동그라미는 여기다 쳐야 돼. 약. 수린날이 단오야. 그러니까 이때도 세시풍속이었던 거야. 뭐 했던 거야? 5월 5일, 음력 5월 5일이 되면 아침에 약을 먹었대. 약이 되면 보약 같은 거 챙겨 먹은 거야. 지금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다? 너희 그 초복, 중복, 말복 알지? 그때 막 삼계탕 같은 거 먹잖아. 그 시즌이 언제야? 처음 여름 들어갈 때 막 더워질 때지, 초복이. 그치? 그러니까 미리 뭐 해놓는 거야? 몸을 좀 보신하는 거야. 5월 5일이면 이제 막 6월 중순 6월 말 이럴 때거든. 양력으로 딱 이렇게 좀 몸을 이미 보신을 해놓는 거야 미리. 여름이 곧 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약을 먹는 거야. 이날 먹는 약은 즈문, 이게 천이라는 뜻이거든. 해, 천년이네. 천년을 장존, 길게 사실 약이라서 바치옵노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겠어? 님한테 주는 거야. 님이 나를 떠났지만 뭐 하기를 바라?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 장수를 기원하고 있어. 요 약은 이제 실제 먹는 그 약국 할 때 약이야. 그러니까 이 약이 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사랑, 정성을 나타내고 있지. 6월 15일. 6월 15일에 별해는 벼랑이야. 벼랑. 낭떠러지. 그냥 벼랑. 꼭 벼랑은 아니어도 되는. 높고 이런 건 아니라도. 벼랑에 버린 다호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같구나 라고 했지. 같다. 무슨 법 그러면? 직유법 괜찮아? 그 머리를 예전에는 잘 못 감으니까 이게 더위가 이제 심해지면 이게 그 빛 있지, 빛. 되게 조밀한 빛. 이렇게 간격이 짧은 빛. 서로 머리를 빗어서 이제 더러운 것들을 이제 덜어냈거든. 이렇게 긁어내라고 보는 게 더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머리에 있는 그 작은 이들도 이렇게 좀 이제 벗겨내고 이랬던 건데, 그러면 그 빛은 사실 되게 이제 더럽고 안 좋은 게 많이 묻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벼랑에 버리는 거야, 한 곳에. 그러면 모든 나쁜 것들을 가지고 그 빛이 간다고 믿은 거야. 그러면 그 빛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빛 입장에서는 쓰임만 당하고 버림받았지 그 빛이 나 같은 거야. 이해됐니? 사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거야. 벼랑에 갔구나.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냥 버렸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버렸어.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님이 나를 떠나 갔잖아. 그치? 이 빛이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 님을 우리 주인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도 마찬가지인 거지. 잠깐이라도 돌아볼 임을 잠깐이라도, 이 적금이 잠깐이거든. 잠깐이라도 쫓아갑니다. 옛날 시도 되게 들어보니까 애절하고 절절하지 않니? 그치? 지금 못지않지. 7월 보름에 7월 15일. 이것도 해야지 그럼. 요거 아까 다 같이 한다고 그랬지?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요 날은 이렇게 다 같이 이런 걸 하는 날이야. 세시풍소. 괜찮니? 또 7월 15일은 요런 거 하는 거야. 100가지 종류를 배하다. 이제 펼쳐놓다는 거야. 배하다. 펼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음식을 차려두고
뭐 하겠어? 음식 차려두고 기도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야. 차려두고 님과 해석 잘 안 되면 잘 적어놔야 돼. 님과 한 곳, 여기 한 대가 야 어제 만난 대에서 만나자 할 때 그 대야 장소 알겠지? 님과 한 대 뉘어다가 있다야. 있다 존재하다. 님과 한 곳에 있고 싶은 소원을 비옵니다. 여기까지 해석됐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님이 떠났지만 뭐 하고 싶은 거야? 님과 한 곳에 있고 싶어서 소원을 빌고 있대. 이 님과 한 곳에 있고 싶다. 이게 화자의 소망이 되겠지. 화자가 바라는 일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맞는 선지가 되겠지. 소원을 빕니다. 실제로 이게 백자가 100백자거든. 실제로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차리는 건 아니고 너희 백화점 할 때도 요 백자 써. 실제로 화자가 물건 할 때 화자야. 그래서 100가지 물건이 있는 가게가 백화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100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당시에는 이제 100가지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요런 뜻이 있는 거야. 알겠지? 8월 이제 많이 했어. 다음 시간에 좀 일찍 끝내자. 알겠지? 네, 일찍 끝내줄게. 다음 시간에. 8월 15일. 8월 15일 무슨 날이야? 지승아. 광복절은 우리 양력으로 광복절. 좋아. 그래도 아는 게 다행이다. 음력이잖아 이거는. 음력 8월 15일. 노는 날 맞아. 노는 날이긴 해. 이거 뭐야? 가위. 가위 맞아. 한가위. 머리 자르는 날. 한가위가 어떻게 해? 머리 자른 날이야. 한가위 추석.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안 잊어버리겠지. 양력 8월 15일은 광복절. 쉬는 날이지 이날도. 법정 공휴일이야. 음력 8월 15일도 쉬는 날. 추석. 어머니한테 오늘 여쭤봐봐. 엄마,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럴 때 잘난 척 한 번씩 하는 거야. 알겠지? 어른들도 잘 몰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 어머니 모른다고 또 막 엄마 왜 이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모르시는 분들 많아. 왜냐면 지금 다 양력의 세월이기 때문에 시절이기 때문에 모르시.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갑이구나. 자, 8월 15일이 갑의 날인데 한가위인데 우리 그런 말 있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한가위만 같아라. 매일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 왜냐면 그 한가위가 뭐냐면 그 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추수하고 해가지고 제일 풍요로운 날이거든. 그러니까 음식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먹고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차례도 지내고 이게 한가위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이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이야. 사실 이때는 최고의 날. 지금으로 치면 아까 지승이의 크리스마스 같은 날.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늘이 한가위인데 좋은 날인데 임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한가위지. 이해됐니? 임과 함께 있어야 이게 재밌고 즐거운 날이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구나. 지승이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면 뭐해? 여자친구랑 함께 있어야 행복하지. 잘 정리해놔. 나한테는 큰 의미 없는 날이구나. 남들은 다 행복한데. 세시풍속 이름 많이 나오고 있지? 지금 보니까 9월 9일에 이때도 뭐 먹어? 여기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 그냥 하자. 괜찮아. 약이라고 먹는 황화꼬치. 황화 9월 9일 가을에 피는 노란 꽃 뭐야? 뭘까? 은행은 꽃이 아니지. 가을에 피는 뭐야? 아무도 모르니?
국화. 국화.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가을에 서리를 이기고 피는 꽃. 나만 했니? 이상한데? 국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시풍속이야. 9월 9일을 우리 중앙절이라고 하고, 국화를 이제 달여서 먹는 거야. 그럼 이제 약이 된다고 믿은 거지. 국화꽃을. 국화전을 먹는. 국화전. 과를 약 삼아서 먹는. 꽃이 안에 들어오니,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집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더니 새삼 조용하구나. 집안에 국화꽃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국화꽃이 좀 폈어. 그래도 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조용해 그냥 집안이. 왜? 혼자 있거든. 적막하구나. 아무 일도 없구나. 10월에 점인 바랏 같구나. 바랏. 다호라는 우리 지교법이라고 했고 같구나. 위에 적었으니까 더 이상 적지 않을게. 알겠지? 같구나는 적지 않고 지규 정도만 적을까? 꺾어서, 그러니까 점인, 그러니까 막 부러뜨림, 점일 닮아 막 이렇게 때려서 부신 거거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꺾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뭔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누가 꺾어서 그냥 가지고 놀다가 버려놓은 나뭇가지가 하나 보인 거야. 근데 보니까 그거 마치 누구 같아? 나 같아. 왜? 막 지 편한 대로 가지고 놀다가 버렸거든. 꺾어 버린 후에 버림받아서 누구한테? 주인한테. 버린 후에 지니실 분이 없구나. 자, 그러니까 님이 나를 나랑 이제 막 사귀다가 나를 버렸어.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 여자가 버림받았어. 다른 남자가 가지려고 하지 않겠지, 그치? 사귀려고 하지 않아. 나를 가질 분이 없구나. 이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영탄적인 표현이지. 한탄하고 있어. 한탄해. 이제 2달 남았네. 11월, 12월 거의 끝났어. 다음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자. 11월 내가 까먹으면 니네가 얘기해. 알겠지? 11월 봉당 자리에 요 호적사 얇은 이불이야. 11월에 집안에 혼자서 얇은 이불. 11월이면 지금 양력으로 하면 12월이거든. 제일 추울 때 얇은 이불 덮고 누워서 슬프구나. 슬프지. 추우니까. 춥고 외롭잖아. 님이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추워 안 추워? 안 춥지. 같이 있잖아. 옆에 사람 체온이라도 있으면 안 춥지. 덜 춥지. 고운이 예쁜 사람, 그 이미지. 고운이 사랑하는 사람을 스시옴이 따로야. 슬프구나. 왜 슬프대? 임과 따로 녀다 있어서. 임과 따로 있어서 슬프구나. 12월 분디 요건 나무야. 어쨌든 나무, 어떤 나무로 깎은 요 소반이거든. 소반이면 우리 밥상에 요 젓가락, 우리 숟가락이랑 젓가락 합쳐서 뭐라고 그래? 수저라고 하지. 그때 저야 젓가락. 젓가락 깎구나.
님의 앞에 드려서 놓았더니 딱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손님 중에 님 앞에 두었어. 그랬더니 그거는 님이 안 쓰고 갑자기 딱 옆에 사람이 그 젓가락 홀랑 가져가서 쓰는 거야. 손님이 손님이 알겠지? 손님이 가져다 물어싸옵니다. 가져가서 사용해 버렸어. 결국 내가 원하는 그 남자는 나를 버리고 딴 사람이 나를 가지는구나. 결국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좀 하자. 자,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뭐 있었지? 등불, 높이 켠 등불, 또 늦게 편 달의 꽃. 맞아? 늦봄에 편 달의 꽃. 또 화자를 비유한 거 뭐 있었지? 버려진 빛, 저민 바람, 보리수나무, 또 젓가락. 여기까지 됐니? 또 세시풍속은 이렇게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나타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적어. 외우는 게 더 중요해.